반면 여권에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만에 하나 다음 대권을 주게 될 경우에 이 현직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점을 지적하면서 공세를 또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정치권에서 가장 크게 떠오른 논쟁거리는요, 바로 헌법 84조 해석 문제였습니다. 헌법 84조는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조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에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가지 형사 재판이 과연 중단되느냐, 이게 쟁점으로 떠오른 겁니다. 가장 먼저 오늘 뗀 사람은요, 바로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사실 현재 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 재판들이 전부 1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대표가 다음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2027년 5월 이 대통령 취임 전까지 이들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 적지 않다는 게 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이때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이 헌법 84조, 그러니까 대통령은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거론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글을 쓴 겁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면서 이 헌법 84조에서 소출하는 거에 재판이 포함되느냐, 이거는 해석의 문제다라고 적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이 전날 쓴 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제 본인의 그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라면서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이 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어제 쓴 글에서는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이 9년 6개월의 중형이다. 이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설사 대선에서 이겨 대통령이 되더라도 문제가 덮어질 수 없다고 시사한 대목으로 보이는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법무장관이던 지난해 9월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에 국회에 나와서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당시의 목소리 다시 들어보시죠. 대북 제조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그런 북한 지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 자신의 방북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해서 북한에 돈을 줄 방법을 찾게 됐고 결국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게 그 돈을 대신 내게 한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의원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평화부지서는 북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원래 없던 자리를 이재명 지사가 만든 자리인데 그런 평화부지사가 북한과의 교섭을 자기 몰래 했다는 이재명 의원의 주장은 비상식적입니다. 이렇게 헌법 조항을 둘러싸고서 이렇게 논쟁이 불거진 거는요, 그동안에 이제 중대한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도전하는 사례 그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 자체에 진전이 없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때문에 이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두고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거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도 이 문제가 한 차례 논란이 된 적이 있긴 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남겨뒀었는데 홍 후보는 1심에서 유죄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은 19대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고 홍 후보도 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더 진전되지는 않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유력 차기 대선 주자인데다가 현재 여러 건의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 찬반 논쟁이 더 뜨거운 분위기입니다. 자, 이제 궁금해지는 건 이 헌법학자들은 과연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네,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한 전 위원장 해석처럼 이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직 전 진행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이 헌법 84조의 취지가 재임 중에는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도 멈춰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관련해 학계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재판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당선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한 거거든요.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형사법정에 선다는 게 국가 위신의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되면 어떡하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처럼 탄핵을 통해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고 형사법정으로 가는 게 맞겠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가 원수의 지위잖아요. 대통령께서는 소추하지 못한다는 것은 재판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소추의 개념이 결국은 수사든 또는 재판이든 그런 일련의 사법 절차에서 대통령을 면책시켜 놓은 거예요. 일단은 국민이 대표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보장하기 위한 거죠. 이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쏘아올린 헌법 84조 논쟁에 대해서 민주당은 불편한 심기 역력해 보였습니다. 네,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을 향해서 스스로 정적을 기소하고도 모자라서 이제 재판관까지 맡은 것처럼 유죄를 단정하고 대통령 출마의 자격을 운운하는 그 오만함이 놀랍다면서 요즘 시간도 많으실 테니 여러 논문 좀 찾아보고 공부하시면 좋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최민희 의원도 오늘 한 전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걸고 넘어지는 건 자기 컨텐츠가 없음을 고백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비판을 했고요. 박성중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수사를 받는 동안 검찰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을 비판하면서 역공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그렇게 어떤 법적인 문제에 정정당당하다고 하면은 네. 그 휴대전화 비밀번호 24개를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부터 예.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에 대한 그 혐의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개하지 않고 남의 죄에 대한 자신의 입장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네. 자기부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직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그런 상황에 비춰보면 민주당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입법권, 그러니까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이든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미 발의해놓은 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을 수사한 그런 그 사건에 대해서 특검법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또 앞으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라든지 또 심지어 그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겨냥한 그런 법까지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른바 보복입법이 아니냐 이런 논란 일으킬 소지가 충분한 거지만 하지만 민주당은 이 자체의 수사가 조작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지금 명분을 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그 수사 검사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잘 들여다봐서 만약에 불법적인 요소라든지 치우쳐진 면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탄핵은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 판사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고요. 그리고 특별 검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탄핵이라든지 특검이라는 것을 카드를 꺼내면 그 꺼내는 자체만으로도 어떤 수사 당국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카드를 지금은 꺼내든 것이고, 물론 향후에 어떤 국민의 민심이라든지 상황을 봐서 특검을 추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완벽하게 정해진 입장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루에도 특검과 탄핵이 안 나오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민주당이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입법권을 굉장히 남용하고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자체를 굉장히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어떤 균형을 깨트린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지금 검사 탄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검사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자, 지난번에 이 술자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본인은 술을 입에다만 대고 안 마셨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00%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몰아가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걸 처음 주장한 사람이 주장을 뒤엎었습니다. 자, 검사 회유 운운하는데 그에 대한 명백한 지금 증거가 있나요? 더군다나 오늘 김승원 의원 판사 출신인데 이제는 아예 판결까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이면 입법부가 검사도 하고 판사도 하고 모든 걸 다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표라는 한 사람의 어떤 방탄을 위해서 자신들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남용한다 그러면 결국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저는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헌법 84조 논쟁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결국 보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은 논쟁의 제일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탄핵이 있고 탄핵 소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이라는 것이 문헌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만약 이재명 대표가 지금 수많은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다 중단된다 그러면 그 사건과 연루된 그런 공범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똑같이 그럼 다 중단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